자, 예비고1 학생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사 일정은 이제 슬슬 다 마무리가 돼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생이 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막연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더 와닿으시도록 먼저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배들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고등학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은 선배들이 당황하고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선배들처럼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고등학교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배들의 후회. 시간이 너무 빠르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 양들 많아진다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 감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때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진도가 쭉쭉쭉쭉 나갑니다.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 과목당 2명이 배정이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하루에 같은 과목을 1단원부터 7단원부터 동시에 진도가 막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기도 바쁜데 또 어떻습니까? 해야 될 활동들도 너무나 많아요. 3월 입학하자마자 동아리 활동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학교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내 생기부 활동에 어떤 것들이 기록될 수 있을지를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 되면 수행평가가 쏟아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수능 모의고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각 과목에서 또 과제들도 또 요즘에는 책도 읽어야 생기부에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월부터 쏟아져요. 고등학교에 대한 낭만을 갖고 여유롭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니까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1학년을 마무리하는 선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 했던 생활과는 전혀 달라지겠구나, 내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겠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 인지하고 올라가셔야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미리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두고 올라간다면 당황하지 않고 잘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진학할 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략적인 학사 일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3월, 4월, 5월에 어떤 활동들이 주로 있는지도 챙겨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1학년 1학기에 내신 시험 족보도 확인을 해본다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모든 것들을 잘 챙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선배들의 후회는 내신 버렸으면 안 되는데, 내신 좀 잘 볼 걸 이라는 후회입니다. 그럼 내신 잘 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보는 선배들이 많이 없죠.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1학년 때 깔짝깔짝 공부를 하다가 내신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중학교 때 절반 이상은 A등급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도 A등급 받았으니까 조금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시지만 대부분의 A등급 학생들이 3, 4등급입니다. 상위권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 당연한 얘기지만 중학교 시험보다 고등학교 시험은 과목 수도 많고요. 시험 범위도 훨씬 더 많고요. 난이도도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학생들, 여러분 어머님들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중학교 때 내신 시험을 제대로 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시험 자체도 별로 없었고 시험의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험 기간 1, 2주 전에 그냥 바짝 하면 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슷하게 1, 2주 정도 바짝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시험을 준비를 하고 망하는 선배들이 너무나 많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서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예습 수업 복습을 잘 해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험 임박 기간에 공부하는 시간 자체도 중학교 때보다는 거의 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정도 하면 내가 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로 하다가 1학년 1학기 시험을 망쳐버리고 그렇게 점점 무너져서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가 되는 선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시험이랑 중학교 시험은 전혀 다르구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을 내가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을 대비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고 평소에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고 올라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선배들이
한번 망쳤으니까 내신은 포기해야지, 정시로 돌려야지 라고 했다가 고2, 고3 돼서 그때 조금 더 내신 공부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학종 활동 잘 챙겨볼 걸 이라는 후회를 2학년, 3학년 가서 합니다. 자, 1학년 1학기 시험 조금 결과가 안 좋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성적을 향상시켜서 상승 곡선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셔라. 자, 근데 여기서 반론. 근데 내신 성적 잘 안 나오면 그거 다 누적되는데 그냥 그럴 바에는 정시로 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 물론 정시로도 좋은 대학 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첫 번째, 수능은 이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1등급, 2등급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수능 고인물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배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로 돌린다고 성적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내신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수능으로 도망갔는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능을 대비해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수능으로 선택이 아니라 도피를 하는 거고, 그렇게 도피한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너무 적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학생들이 정시로 돌려야 되는지, 수시를 쉽게 포기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정시 비중을 나눠보면 명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가 실제 비율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1학년 때부터 한 번의 시험을 삐끗했다고 그 절반이 넘는 기회를 포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들도 많고요. 앞으로 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종 활동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성적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학년 때 성적보다는 2학년, 3학년 때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 조금 삐끗했다고 정시로 바로 돌리는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목표한 성적보다 낮게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시를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배들의 후회는 진로 좀 미리 생각할 걸이라는 겁니다. 진로를 미리 설정을 해두면 고등학교에 가서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진로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 진로가 있어야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진로에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깊이 있게 파고들지 그 기준이 되는 게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진로입니다. 내 진로와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을 했을 때 그게 내 생기부로 잘 기록이 되고 그게 대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책을 읽더라도 또는 대외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때에도 내 진로가 명확하다면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낭비된 시간을 더 줄여서 내신에도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월 달에 동아리 선택도 해야 되고요.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버버 하고 있으면 생기부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직접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진로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도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게 진로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또 공부하느라 또 바빠서 여유롭게 진로 고민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진로를 정해둔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 훨씬 더 우리 아이의 입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진로 못 정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좋아하는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가 없을 수도 있고 못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맨 땅에서 이것저것 다 그냥 찔러보고 내가 진로를 탐색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쪽 분야로 어떤 분야로 좀 좁혀서 뭐 나는 교육 분야로 좁히겠습니다. 나는 공학 분야로 좁히겠습니다. 나는 인문학 분야로 좁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과 뭐 독서와 동아리나 조금씩 더 좁혀 나간다면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저희가 생기부 컨설팅을 할 때에도 꿈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뭐 어떤 직업 하나 딱 정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어떤 방향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쪽으로 진로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라도 가이드를 잡고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도 해보면서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생생한 선배들의 후배들 많은 댓글들을 보시면서 이제 또 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와닿으셨을 겁니다. 저렇게 후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겠구나. 우리 아이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야겠구나. 조금 더 실질적으로 와닿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선배들의 3가지 후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내신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진로를 잘 고민을 해둬야 고등학교 활동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3가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선배들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잘 대비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필요한 것들, 고등학교 공부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이 업로드돼 있고 앞으로도 업데이트 될 거니까 그 영상들 참고를 하시면 고등학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